진짜 X같이 차네. 손흥민 16호 골 슈사기 3초 전. 세각도와 면속 정밀 분석하자 드러나는 돌발 행동에 저것 때문에 못 막는다. 영국 현지 전문가들 충격의 아연실색 중.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2023에서 2024 시즌 17호 골을 터뜨렸으나 소속팀 토트넘이 패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5위 토트넘은 6일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EPL 36라운드 경기에 나섰으나 3위 리버풀에 2대4로 졌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손흥민은 이날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EPL 통산 3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하며 120번째 득점도 기록했다. 손흥민 이전에 토트넘 구단에서 EPL 300경기를 달성한 선수는 위고 요리스와 해리 케인, 바이에른 미넨 뿐이다. 이번 시즌만 따지면 손흥민의 득점은 17호 골. 토트넘에선 후반 27분 히샬리송, 후반 32분 손흥민이 골을 넣었으나 먼저 4골을 내준 탓에 승부를 뒤집기 어려웠다. 시즌 막판 4연패에 빠진 토트넘은 다음 시즌 UCL 진출권을 확보하는 일도 거의 물 건너 가버렸다. 이번에 EPL에서 UCL 진출권을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은 리그 4위. 현재 5위인 토트넘 18승 6무 11패 승점 60은 이번 라운드에서 4위 에스턴 빌라 20승 7무 9패 승점 67와의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1경기를 덜 치른 토트넘이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기고 에스턴 빌라가 2경기를 모두 져야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토트넘이 한 번이라도 지면 산술적으로 4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 문제는 14일 만나는 상대가 우승 경쟁 중인 지난 시즌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라는 점. 25골로 EPL 득점 선두인 엘링 홀란이 건재할 뿐 아니라 공수에서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클럽이다. 게다가 골 득실에서도 에스턴 빌라 플러스 20가 토트넘 플러스 11에 크게 앞서 있다.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와 비긴 뒤 2경기를 이겨 승점 7을 챙기고 에스턴 빌라가 전패한다 해도 골 득실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날 토트넘은 먼저 4골이나 내줬다. 전반 16분 모하메드 살라의 헤더, 전반 45분 앤디 로버트슨의 오른발 슛, 후반 5분 코디 학포의 헤더, 후반 14분 하비 엘리엇의 중거리포로 실점하며 0대4로 밀렸다. 히샬리송과 손흥민이의 골로 추격에 나섰으나 승부를 뒤집기엔 힘이 모자랐다. 2. 대참패. 그래도 남 탓은 없었다. 캡틴 손흥민, 젊은 선수들. 잘 들어라. 손흥민이 팀, 토트넘, 위 젊은 선수들에게 주장으로서 한마디를 전했다. 토트넘은 6일 오전,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펼쳐진 2023-24 PL36R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 2-4로 완패했다. 이날 손흥민은 팀의 중앙 공격수로 나서 팀이 1-4로 뒤진 후반 32분 득점을 만들어냈으나 동료들의 부진 속에 더 이상의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고전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이 평가한 최우수 선수는 하비 엘리엇 평점 9.12이며 토트넘 선수단 중 최고 평점을 받은 손흥민은 라이벌 살라 8.07에 미세하게 뒤처진 평점 7.87점을 받았다. 나머지 토트넘의 선수단의 평점은 모두 6점대였다. 그래도 손흥민에게 동료 탓은 없었다. 손흥민은 구단 자체 인터뷰에서 이날 경기 후 소감으로 어려운 경기였다. 안필드는 정말 험난한 곳이고 잘 싸웠지만 득점을 못했다. 좋은 경기를 펼치쳤고 한 골을 먹혔을 때 따라가고자 했으나 위험을 부담해야 했던 관계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다. 그래도 모두가 단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모두가 함께였고 모두가 함께 큰 도전을 해야만 했던 시즌 처음으로 맞이한 시련이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련을 거치며 더욱 더 강해져야만 한다. 라며 남은 경기 그리고 더 먼 미래 다음 시즌 등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팀의 패배에 젊은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질문됐다. 이는 필시 동료들이 전반 종료 후 라커룸으로 돌아오며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언쟁을 벌인 데 대한 의견이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것 같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려고 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들에게 도움이 된다. 라며 자신을 탓했다.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음에도 자신에게 탓을 돌리는 그의 그릇을 알 수 있는 인터뷰였다. 이어 그는 젊은 동료들에게 전하는 말로 PL에서 활약하는 선수라면 누구나 셔츠를 입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한다. 물론 성공만 할 수는 없다. 매 시즌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자신감을 잃지 말고 패배와 좌절을 받아들여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다. 항상 이와 같은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며 선수들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내분 의혹 등으로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손흥민의 발언은 자칫하면 토트넘에 일어날 수 있는 대격변을 잠재울 수 있는 모범적인 발언이었다. 한편 이날 손흥민은 눈앞에서 라이벌 살라의 10에서 10클럽 등극을 지켜보는 등 아픔이 있었다. 토트넘 승점 60, 또 4위 아스톤 빌라 승점 67, 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사실상 UCL 진출권을 내주게 됐다. 토트넘은 잔여 경기 중 리그 1위를 노리는 맨시티와의 격돌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스톤 빌라가 이 경기를 모두 패배하는 이변이 없는 한 승점 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살라는 전설이다. PL 최초 기록 금자탑 오른쪽 화살표 한 번도 힘든 걸 무려 3시즌 연속. 모하메드 살라가 3시즌 연속 리그에서 10골 마이너스 10어시스트를 달성했다. 리버풀은 6일 오전 0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안필드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에서 토트넘 호스퍼의 4에서 2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리버풀은 23승 9무 4패, 승점 78점을 기록하며 1위 아스널과의 격차를 5점으로 좁혔다. 사실상 리버풀보다 토트넘이 더 급한 경기였다. 리그 막바지까지 우승 경쟁을 이어간 리버풀. 최근 연달아 승점을 잃으며 아스널, 맨체스터 시티와의 차이는 벌어졌고 현실적으로 우승은 힘들어진 상황이 됐다. 그래도 토트넘은 기회가 있었다. 4위 경쟁자 아스톤 빌라보다 경기를 덜 치렀고 빌라가 직전 경기에서 브라이튼에 패함으로써 승점 차를 좁힐 기회가 생겼기 때문. 동기부여 측면에서 토트넘이 더욱 강했지만 전력차를 이겨내진 못했다. 홈 안필드에선 극강의 모습을 자랑하는 리버풀, 토트넘을 상대로 막강한 화력을 과시했다. 무려 4골이나 넣었다. 리버풀은 전반 16분 모하메드 살라가 득점을 기록하며 리드를 잡았다. 이후 앤드류 로버트슨, 코디 각포, 하비 엘리엇이 추가골을 넣으며 스코어를 4에서 0까지 만들었다. 토트넘은 뒤늦게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골을 넣으며 추격을 시작했지만 크게 벌어진 점수차를 좁히진 못했다. 그렇게 경기는 리버풀의 4에서 2승리로 마무리됐다. 이 경기에서 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무려 3시즌 연속 리그에서 10골 마이너스 10어시스트를 달성한 것. 수준급 공격수로 불리기 위해선 10골 마이너스 10어시스트를 달성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는 한 시즌 리그에서 3에서 4명 내외만이 기록할 정도로 힘든 기록이다. 그러나 살라는 PL에서 무려 3시즌 동안 10에서 10을 달성했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살라는 3시즌 연속 10골 이상,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PL 최초의 선수가 됐다. 라고 전했다. 한 골 1어시스트를 추가로 적립한 살라. 이로써 리그 득점 5위, 어시스트 2위에 자리했으며 공격 포인트 부문에선 총 28개로 4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에 비해 화력이 떨어졌으며 경기력 측면에서 비판을 받긴 했지만 살라의 클래스는 여전했다. 4. 진짜 급한가 보다. 미넨. 돌고 돌아 메뉴 감독까지 시선 돌렸다. 텐하흐도 김민재 새 사령탑 후보군. 감독 찾기에 난항을 겪는 바이에른 미넨, 이 뜻밖의 선택을 내릴지도 모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에까지 시선을 돌렸다.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는 미넨이 에릭 텐 하흐 메뉴 감독을 노린다고 주장했다. 토크스포츠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은 미넨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메뉴에 헌신하고 싶어한다 라고 돌아가는 상황을 전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은 이번 시즌 메뉴에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순위는 현 시점에서 8위에 불과하다. 최소 4위 이내는 들었어야 했을 텐데 구단과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재 메뉴와 동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분위기상 떠날 확률도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메뉴를 향한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애정은 단단한 듯하다. 토크스포츠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자신의 위치가 명료해질 때까지 위넨과 대화를 나누는 걸 주저한다. 라고 주장했다. 위넨은 토마스 투엘 감독을 내보내기로 한 뒤 이후 새로운 선장을 찾는데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다. 분데스리가의 거함, 위넨인 만큼 수많은 명망 있는 사령탑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그중 누구도 위넨을 시원하게 택하지 않았다.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의 힘싸움에서 밀린 듯한 인상을 주는 위넨이라 부임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에릭 텐 하흐 감독까지 닿았다. 메뉴에서 실패한 시즌을 보내는 사령탑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위넨엔 씁쓸한 일이지만 그만큼 믿을 만한 지도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를 맡겨볼 만한 사령탑들은 대부분 현역이다. 만일 위넨의 사령탑 찾기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계류되고 메뉴가 에릭 텐 하흐 감독과 인연을 결국 끝맺음한다면 위넨과 에릭 텐 하흐 감독이 손을 잡는 시나리오도 이뤄질 순 있다. 그러면 메뉴에서 만날 수도 있었던 에릭 텐 하흐 감독과 김민재가 위넨에서 함께하는 장면도 그려진다. 결국 에릭 텐 하흐 감독과 미래에 대한 메뉴의 결정 시점 이 관건이 될 거로 보인다.